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저는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뵈니까 아까 여기 제가 길을 못 찾아서 조금 물어봤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멘토 해드렸던 분도 보이고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여러분 혹시 디자인 혹시 전공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이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어떤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시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은 뒷단에 있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단의 얘기보다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앞단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발상시키고 생각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가 잠시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멋있죠? 네. 저 디자인하는 여자예요. 네, 아마 멋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거려서 불빛이 딱 구현되는 느낌을 이제 한 번에 딱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라는 것이 구현되고 내 생각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휴먼 ICT 융합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UI UX로 이제 겸임 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 자체는 그 대학원 과정이고요. 그리고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스마트 케어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그리고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UI UX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구장창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디자인만 한 건 아니에요. 학사 전공은 무역하고 경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했고, 박사는 디자인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체도 굉장히 융합적인 사람,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을, 이 세 가지 학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사람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서비스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요즘은 누구나가 다 창의적인 인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싱킹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영역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지금 3가지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5년짜리 과제가 있는데, 스마트 홈, 공동주택에 적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년 과제이고, 이제 거기서 저희 지금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뭐냐면, 사용자들의 숨은 니즈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발굴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개발해서 헬스케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그 UI UX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파트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융합적인 어떤 그 전공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그동안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창의재단하고도 그렇게 연이돼서 같이 지금 일을 여러 개를 하고도 있는데, 이런 창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 캠프, 이 디자인 싱킹 캠프, 창의 캠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브랜딩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브랜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그런 도시 브랜드 있잖아요. 지역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특산품들을 어떻게 개발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의문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은 세 가지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디자인 싱킹이 가장 공통점으로 있어요.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저를 소개를 할 때 제가 물론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전공으로 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라고도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기획자입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디자인 싱커입니다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마 대략적으로 아마 알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는 디자인 싱킹이 이런 거구나, 나도 정말 꼭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요, 강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오면서 그 순서를 좀 제가 바꿨어요. 제 세 번째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한 혁신 사례를 맨 앞으로 빼서 여러분께 먼저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가능한 것들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고 디자인 프로세스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노트에 있는 순서하고는 조금 아마 다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디자인 싱킹을 통한 혁신 사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 딸아이가 10살이거든요. 10살인데 그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너희 엄마 뭐 하니? 그러면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옷을 만드는 의상 디자이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 만들어 주세요.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제가 디자이너다라고 소개하면 의뢰 한 90%는 다 의상을 디자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냥 보이는 디자인, 그냥 이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정말 우리 뭐 흔한 얘기로 그냥 뽀대 있게 만드는 거, 정말 이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디자인의 영역이 그 부분도 맞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영역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디자인 부분, 저만치기 빙산의 일각인데 그 밑바닥에는 사람의 인식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인지,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좋은 경험을 극대화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 영역에서 다 커버를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이렇게 보이는 디자인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거. 요즘에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로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디자인 싱킹은 사실은 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내가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쇼핑카트인데 지금 보시면 쇼핑카트가 잘못 사용된 얘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쇼핑카트를 이제 저희가 쇼핑카트 디자인 같은 거 의뢰도 많이 받고 이제 뭐 외국의 사례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트를 가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보면은 대부분 마트의 현황들이 그래. 우리 아이 자체도 저렇게 맨날 매달려 있고 맨날 그 안에 타고 굉장히 저런 행동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이 바퀴에 찔리거나 밀리거나 그래서 많이 다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문화가 없어지긴 했지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쇼핑몰에서 아줌마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물건 다 사고 결제 다 한 다음에 걔 어디로 갖고 가요? 집으로 갖고 가요. 네. 집으로 갖고 가서 딱 베란다에다가 딱 놔두고 지금처럼 김치냉장고 많이 이렇게 대부분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김치통을 그 쇼핑카트에다 넣고 김치통 그 냉장고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경험들이 많이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이 쇼핑카트가 잘못 사용되거나 그 다음에
그 쇼핑카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데오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아이데오라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처음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이데오라는 데에서 ABC 방송국에서 아이데오에게 일주일간 쇼핑카트를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어요. 1990년대에 의뢰를 해서 5일간 그걸 만드는 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5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이 됐는지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아마 아이데오 쇼핑카트를 치시면 그에 관련된 동영상들 여러분들 아마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아이데오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디자인 회사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디자이너보다는 그 외에 전공을 한 뭐 인류학이라든지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문학을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회사 안에.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문제를 이제 정의하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토론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대형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카트를 쓰고 있는지부터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그걸 분석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핑카터를 사람들이 왜 집에 들고 갈까요? 왜 쇼핑카터가 뭐 때문에 집에까지 들고 가서 쇼핑카트를 쓸까요? 어떤 기능 때문에? 수납이죠. 그죠? 담는 기능.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쇼핑카트의 핵심 기능이 바로 담는 기능이잖아요. 마트에서는 내가 물건을 담아놓고 가져가는 그 핵심적인 기능 때문에 쓰는 건데 오히려 그 핵심적인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빼야 될까요? 넣어야 될까요?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쇠뇌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동안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데오가 선택한 방법은 핵심적인 이 담는 기능을 아예 뺐어요. 그 기능을 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 프레임만 보여요. 이 프레임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걸치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회용 작은 수납 그 가방을 주머니 장바구니를 줘서 여기다 그냥 걸쳐 놓게. 그래서 마트를 내가 사용할 때는 물건 담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결제하고 나갈 때는 그걸 빼서 일회용 그 보관함에다 놓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있어요? 이 프레임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 프레임을 내가 집에 가져갈 리가 없는 거죠. 가져가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한번 유튜브에 아이데오 그 쇼핑카트를 한번 치시면 이 풀 프로세스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직관적인 디자인이에요. 저 디자인은 실제 만약에 저 제품이 공동 화장실에 만약에 딱 있다 그러면 내가 막 정말 휴지를 막 못 쓸 것 같죠. 왠지 지구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잖아요. 암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그 앞단에 있는 부분, 어떤 식으로 내가 저렇게 도출해 줄 거냐라는 부분들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여기는 영국 시내 거리 모습인데요. 영국 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질서 지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리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안전선이 있고요. 여기 지금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우리나라 도로 상황은 사실 안전선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신호를 보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어디 있냐면 저 멀찍이 위에 있잖아요. 신호가. 그래서 안전선을 지키나 내가 걔를 벗어나나 전혀 이상이 없고 옛날에 오죽했으면 옛날에 양심냉장고 이런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안전선 지키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잠깐 사람들이 그때만 지키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도로 상황 한번 보세요. 다 안전선 바깥에 다 나가 있고 하죠. 저도 반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는 안전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를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안전선을,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아까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도로 앞에 신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안전선을 지켜야지만 신호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예측되는 문제를 내가 제거해 주면서 제거해 주는 것도 디자인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제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시민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사례는 스틸케이스라는 회사하고 아이데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책상, 그 일체형, 의자랑 책상이 일체형이 된 제품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옛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저런 책상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현장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책상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요즘에 교육 현장이나 교육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창의교육, 융합교육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도 학생들이 고등학생 때부터도 막 토론 문화 많이 이제 형성되고 있어서 수업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사실 저런 책상으로 있게 되면 내가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죠. 움직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뭐죠 이거 짐, 자기의 가방이나 이런 거 놓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 다 노트북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저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하나 들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원 코드 꽂는 그런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관찰을 통해서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바꿔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개발을 한 게 이 노드라고 하는 의자예요. 일체형 의자인데 지금도 보면 노트북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종이 어떤 노트가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크게 확대를 시켜줬고요. 책상을. 그리고 내가 좌우가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줬고 그다음에 그 자기 소지품을 여기다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지금 만들어줬는데요. 잠깐만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실제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제 강의실의 풍경이고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때, 수업을 받을 때는 저렇게 있다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쉽게 토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 의자 자체에도 지금 전원하고 연결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전원에 대한 시스템도 다 해결이 돼 있고요. 저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요. 지금 Keep the Change라고 하는 잔돈을 넣어두세요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저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마트에 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 9,6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0원을 거스름을 받잖아요. 근데 이 4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물론
뭐 크면 크고 클 수도 있지만 되게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동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빨리 어디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에 짐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갑도 들었어. 지갑도 들었는데 그 잔돈을 받아서 내가 그 빵빵해지는 지갑, 동전 때문에 빵빵해지는 그런 그 싫은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매장이나 보면은 잔돈을 이 불우이웃한테 그 헌금하라고 여기 앞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동서양이랑 똑같이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0원이라는 동전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받지 않고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바로 연결이 돼서 그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잔돈을. 그렇게 되면 그 동전을 받은 그런 수고스러움 이런 것들도 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전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되게 목돈이 되어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문제가 뭔지 보고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 키토 체인지라는 서비스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아이데오하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은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제가 이제 저번에 멘토할 때 저희 멘티 중에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있었었는데요. 이 인도에서 출시한 리첼이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신발은 요즘 뭐 워낙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밑에 지금 밑창에 보면 이렇게 GPS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잴 수 있고요. 심박수 이런 거 다 잴 수 있고요. 이 밑에 밑창에 보면은 GPS가 연동이 돼 있어서 시각장애우들이 내가 만약에 위치를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신발에서 진동이 울려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서 진동이 울리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따뜻한 디자인까지도 같이 집어넣은 그런 사례예요. 근데 얘는 보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죠. 수려한 디자인이죠. 보통은 이제까지는 그 뭐 헬스케어 디바이스다 그러면 굉장히 투박하고 그 신미성을 거의 배제하고 기능 위주로만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술력도 발전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아주 핵심 가치들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수려한 디자인들이 많이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패션하고 IT가 융합된 사례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현란하죠. 그런 경험도 저도 있는데요. 왠지 나랑 똑같이 정말 그 옷을 하나 샀는데 어디를 갔더니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되게 민망하죠. 그러면 일도 안 보고 그냥 돌아서 집으로 온 경우도 있고 버스를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바로 그냥 목적지도 아닌데 내린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비춰보면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물론 그 옷이 기성복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입을 텐데 그 사람과 마주치면 굉장히 민망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나만의 옷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 근데 이 회사는 여기 보면 큐서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패션 회사예요. 패션 회사인데 여기에서 티셔츠 OS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어떤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들을 휴대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티 안에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미안해라고 해서 이렇게 문구에다가 써서 그 사람 앞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패션쇼를 진행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그 시상식 드레스에 그 킷을 이용해가지고 입고 나온 그런 드레스들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그 개발 환경이고요. 여기 소리는 안 되나 봐요. 그죠? 에? 아, 나오긴 나와요? 일반 티셔츠인데 티셔츠 OS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잖아요. 이게 이제 멀티 플레이어로 이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 1024 픽셀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모션 센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뭔가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구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롭고 실제로 지금도 저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구현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그 휴대폰하고 연동돼서 휴대폰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재현된 이미지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슈퍼맨이 되고 싶은 이 아저씨의 로망이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사례들도 네,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컨셉하고 비슷한 컨셉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마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프랑스의 그 마더사라고 센스사라는 그 IoT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시한 마더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냐면 엄마죠, 엄마. 마더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고 이 엄마의 컨셉은 사실은 난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의 컨셉이에요. 내가 널 다 케어해 줄게 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바빠서 무슨 양말 찾을 때도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 부르잖아.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이건 어떻게 해? 엄마 이건 어떻게 뭐 치약은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더라는 컨셉이 바로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마더가 그 데이터들을 모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에 보면 쿠키예요. 저 이름은 진짜 쿠키처럼 생겼어요. 쿠키처럼 생겨서 저 위에 있는 요 놈이 뭐냐면 그 센서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가속도로 센서를 한다든지 움직임을 센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센서를 해서 저기에서 모여지는 제 데이터들이 지금 마더한테 가서 이 마더가 내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월패드나 이런 데다가 다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 열쇠 같은 거 어디 맨날 잃어버리잖아.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 되게 많잖아요. 여기 이제 쿠키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가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모컨 마찬가지죠. 집에서 리모컨 어디 있는지 맨날 찾잖아요. 맨날 찾다 보면은 막 소파 밑에 막 들어가 있거나 바닥 밑에 들어가 있거나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쿠키 하나 달아서 그 모니터 뒤에다 딱 달아놓으면 모니터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치카치카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도 센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얘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실제로 지금 뭐 당뇨병에 지금 걸리셨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은 잘 복용하고 계시는지 약 투약 정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에요. 실제 한번 마더를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도 체크가 되죠. 이 미밴드 같은 경우에도 나의 활동량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활동량, 그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다 체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커피는 몇 잔 마시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요. 만보계처럼 내가 몇 스텝을 걸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저기 지금 엄마 보고 있죠? 쿠키가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의 투약 정보, 얼마나 자주 잘 먹고 계신지를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아이가 잘 학원은 가는지, 학교는 잘 갔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카치칸 잘하고 있는지, 꾸준히 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마더라는 이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나가 아마 또 한 번씩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냥 구현된 그런 형태인데요. 가장 재밌는 것은 저는 저런 컨셉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컨셉으로 내가 다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 센싱을 하는 저 쿠키 자체도 굉장히 귀엽게 캐주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전혀 부담감 없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저의 하는 일 자체에 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세대들의 니즈를 지금 제가 뽑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요즘에 이제 최대 이슈가 사실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술 위주의 제품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계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 보면 노인들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기계 자체도 실제 노인들한테 관찰을 해보거나 인터뷰를 해보면 전혀 너무나 먼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를 노인들이 수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형태면 괜찮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저희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배지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착시키는 형태까지는 내가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어디 차고, 목걸이처럼 차고, 뭐 구글 글래스처럼 막 안경 차고, 막 이런 건 너무 이제 버겁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센싱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게끔 해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렇게 쿠키 형태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가. 자, 이렇게 지금 혁신 사례들을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사례예요. 지금 보시면 스톡홀름 그 지하철역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근데 우리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지만 계단보다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정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타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정말 운동해야겠다라는 사람 이외에는 다 저렇게 이동을 하는데,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피아노처럼 건반처럼 계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걸어가면서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저 계단을 쉽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보면 경험을 좋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디자이너.
그다음에 사회를 바꿔주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기술을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디자이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혁신적인 이 제품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인 인재, 융합적인 사고가 어떻게 가능하지? 왜 중요하지? 아마 여러분들 다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융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는 사실은 저렇게 과학적인 논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영역, 과학적인 논리 베이스의 이런 분석력, 과학적인 어떤 그 분석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분야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 인문학적인 통찰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창의성이 기본이 된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 여기 지금 교집합이 있어요. 이 교집합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인데 이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얘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창의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디자인적 사고, 우리가 디자인 사고라고도 하고 디자인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뭘 것 같아요?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싱킹. 네, 네. 왜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디자인적 사고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디자인적 사고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런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생각을 우리 이번 강의의 주제 자체가 생각을 디자인하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디자인적 사고,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그런 학술 논문이나 아니면 자료에서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뜯어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이고 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안 잡혀요. 이게 정말 뭘 말하는 건지가 잘 안 잡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길래,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왜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디자이너들은 다 디자이너들마다 다 틀려요. 사실은 틀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유레카 이러면서 정말 아이디어를 발산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자기의 직관력에 의존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절대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다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를 내가 표현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내가 첨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돼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접근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직관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0%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디자인 싱킹은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공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공감은 관찰과 공감, 협력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이라는 거요.
우리가 저기 서점에 가면 아마 여러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 창의적 인재 중에는 공감을 제일 잘하는 능력을 최우선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공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그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공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공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 상담하고 이럴 때 계속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공감을 조금 잘해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감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학교. 공감을 제대로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학교라는 워크숍에 한번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2박 3일 동안 그 프로세스를 밟아보니까 내가 했던 건 공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공감을. 그러니까 공감을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공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그 부모님하고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공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공감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공감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공감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내가 알아서 너의 감정이 이랬겠구나라고 다시 말해주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공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공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요. 이 공감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영감을 얻잖아요. 문제를 저게 정말 문제구나라는 거를 얻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빠르게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가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주 빠르게 한번 그 시스템이든 아니면 제품이든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깜깜하잖아요. 뭐 재료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완성된 제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종이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그려서 내가 이 단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어떤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내가 이런 단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프로토타이핑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디자인 싱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공감하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자, 이 관찰은 사실은 과학 분야에서의 관찰이 있고 디자인 분야에서의 관찰이 있어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의 관찰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건데 디자인에서의 관찰은 사실은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그 인터랙션 되는 것들, 그다음에 사물들, 뭐 이런 것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관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아주 사소한 우리가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오핀이 어떻게 발명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핀. 자, 이 오핀은 그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직이었어요. 무직이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약혼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승낙을 받으러 가요, 집에. 근데 그 약혼녀의 집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열흘 동안 $1,000를 너가 벌어오면 내가 결혼 승낙하겠다라고 되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터벅터벅 정말 어떻게 열흘 동안에 그 많은 돈을 내가 벌지라고 해서 터벅터벅
길을 걷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었는데 사람들이 부활절이 되면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즐기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런 모습을 딱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늘처럼 옷핀을 리본에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갑다라고 포옹하고 하는데 여기 막 이렇게 찔리더라는 거죠. 찔리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것을 내가 한번 바꿔주고 싶다. 안전핀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넣어주고 싶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옷핀을 만들게 되죠. 이틀 동안 내가 정말 무슨 굴이나 뭐 철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안전핀의 그 옷핀을 발명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자, 이번 그 분은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실제로 지금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당시가 실제는 26살이에요. 26살의 이 패트리시아 무어는 자기가 노인들이 어떤 경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삶을 사는데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어떤 제품을 내가 의뢰를 받으면 노인용 무슨 제품을 의뢰받으면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하는데 물론 이분도 이 패트리시아 무어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은 극단적인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방송국의 분장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3시간씩 분장을 해요. 저렇게. 그래서 안 보이는 안경 쓰고 그다음에 이 근육에 힘들게 여기다가 철을 넣고 그다음에 다 테이핑하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지 못하도록 여기다 보정물을 차고 그다음에 다리에다가도 우리 그거 차는 거 있죠. 모래 주머니 차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귀도 막고 잘 안 들리게 막고 그렇게 3시간을 분장을 해서 몇 년을 3년을 해서 3년 동안 저 경험을 계속 한 거예요. 노인의 경험. 저 경험을 통해서 패트리시아 무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세상은 노인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패트리시아 무어가 개발한 게 이제 이 엑소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렇게 주방 기구를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에서 감장깎기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요. 이제 이게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노인이나 아니면 내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워도 손쉽게 지울 수 있어요. 두껍게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저런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패트리시아 무어는 저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최초로 노인학을 전공을 하기도 하고요. 노인학자이면서 디자이너, 제품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건 일본 거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노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길거리에 지금 이제 신호등 잠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깐 대기할 때도 무언가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기대고 싶거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지지대를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잠깐이지만 내가 이렇게 서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준 사례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찰이 아니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얘가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보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사례이긴 한데 아마도 우리가 자판기 같은데 지금은 조금씩 높아지긴 했는데 자판기를 사용해 보시면 제품이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려서 제품을 이제 내가 꺼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제품이 나올 때도 뭔가 덜컥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되게 깊숙이 숙여가지고 뭔가 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가 이렇게 밑에 나와야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혹시 다른 어떤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밑에가 아니라
조금 나의 키 높이에 맞춰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노인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밤에 책을 독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력이 약해지고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침대 앞에 이렇게 돋보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쉽게 그 조명의 역할과 돋보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자,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거리에 그 지지대가 있었던 것처럼 노인분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공간에서도 가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거하고가 같이 결합된 형태를 많이 선호하셨었어요. 이제 그런 걸 반영돼서 이렇게 제품으로도 이게 나오죠. 지지할 수 있는 것과 가구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거는 이제 콘센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에 이렇게 불빛이 있죠. 그래서 밤에 내가 잠을 잘 때도 실제로 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한 불빛이 저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낮에는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아주 쉽게 뺄 수 있는 거죠. 보통 집에서도 저희 집도 지금 이 콘센트 뺄 때 되게 뻑뻑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빼서 나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아주 손쉽게 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찰을 통해서 사실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롱 스위치라고 해서 어린아이나 그다음에 뭐 키 큰 사람이나 노약자나 어디에다 눌러도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이거는 스위치가 꼭 저런 모양이어야 돼? 라는 거 어떤 그런 정형화된 생각을 벗어던진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목걸이인데 얘는 약이에요. 약 목걸이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약을 많이 드시는 나이가 이제 되면은 이제 자녀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먹을 양을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서 식사 때마다 내가 잘 챙겨서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컨셉추얼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지금도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우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홈을 하나 파줬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홈을 하나 파줘서 우산을 들고 다니면 사실은 저렇게 서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들었을 때 잠깐 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관사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인데요. 우리가 티백을 우려나올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사람 형태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티를 먹을 때 이 잠깐 티가 우러나오는 그 행동,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내가 거기서 아주 재미를 찾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찾도록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티백, 내가 지금 이렇게 티를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다른 그 모티브를 줘서 꼭 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내가 실제로 이제 스위치를 켜서 어느 정도 그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렇게 보면은 시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사용량을 나타내주면, 사용 시간을 나타내주면 내가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절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샴푸하고 그 린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렇게 똑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똑같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보통은 샴푸하고 그 린스를 구별을 해놓죠. 그러니까 색깔만 구별할 수 있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저거 구별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그 영어 읽기도 쉽지 않고 저게 샴푸인지 린스인지 색깔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텍스처의 그 느낌, 잡았을 때 느낌을 맨들맨들하냐 아니면 뭔가 도툴도툴한 느낌이냐라고 그런 느낌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도난 방지 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가방이 어느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저렇게 앞에 가방을 매달아놔서
도난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자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례들, 지금 얘는 이 텀블러인데요. 텀블러 이제 보통 하루에 3번 약을 먹는다고 하면 이 텀블러가 3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물이 있어서 내가 이 텀블러를 흔들면 약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3번 물을 먹을 수 있게, 약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이죠. 네. 자,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경험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 프로세스도 보면 공감을 통한 관찰,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적용을 해서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바꿔서 어떤 상황에 내가 적용해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디자인 싱킹의 2번째 단계는 아까는 내가 공감을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체화시킬 때는 이 시각적인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다 붙여놓고 다 각자 멤버들이 붙여놓고 그 키워드들의 공통된 부분들을 다시 그룹핑을 하고 그걸 다 분류해서 다시 세분화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을 우리 이런 경험 있죠. 나는 연애를 잘 못하는데 남이 나한테 연애를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너는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바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상담해 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허세? 물론 허세도 있겠지만 내 경우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막 다 붙여놓잖아요. 키워드를 통해서 붙여놓으면 이건 이미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화된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는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남한테 정말 상담해주고 지적하듯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제가 워크숍을 해보니까 다들 너무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 그 표현한 걸 가지고 다시 재조합하고 그룹핑하고 구체화시키고 이런 단계들을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꼭 나옵니다. 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컨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걔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어떤 실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화시키는 툴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이로 그냥 페이퍼 프로타이핑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앱에 나와 있는 표현되는 그 방식을 그냥 종이에다 그려서 종이 구현되는 화면을 그냥 그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얘가 구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번 매겨봐서 구현되는 방법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영역 중에 그 창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토타이핑 툴이 있는데 이 리틀비트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게 IT 레고인데요. 실제로 이제 전자회로를 저렇게 킷 형태로 만들어놔서 내가 생각한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킷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디자인 싱킹하고 연결해서 프로토타이핑 해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들을 제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런 비슷한 툴을 이용해서 내가 구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기 지금 보면 우리 그 워크숍에서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캠프의 모습인데 디자인 캠프인데요.
저는 그때 그 주제를 뭘로 줬냐면 경험을 다시 디자인하자라는 그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들이 어떤 팀에서 어떤 선물이 좋았어 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인터뷰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나는 그 엄마한테 받은 자전거 선물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물어봤어요. 왜 좋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요. 맨 처음에는 그냥요.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좋았는지를 뭐 다른 시도로, 다른 각도로 해서 막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본심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자전거 탈 때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팀은 그래서 내가 바람을 맞는 듯한 아주 좋은 그 경험을 선물해주자.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주자라고 하는 그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만들어주는 경험, 바람을 만드는 프로토타이핑을 이용해서 그렇게 리틀빛을 이용해서 바람을 만들어줬거든요. 이 바람은 사실 이 모터라는 그 킷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터가 돌아가니까 그 색종이 연결해서 이제 정말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게끔 만든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뇌와 우리의 오른쪽 뇌가 이렇게 다른데요. 이 뇌에 정말로 그 중심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싱킹은 그 논리가 바탕이 된 어떤 분석적인 그 과학적인 분석,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바탕이 된 어떤 통찰력, 직관력 이런 두 가지 영역들이 교집합이 된 아주 조화롭게 잘 적용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디자이너일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